반갑습니다. 저는 놀이치료사 유은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. 자녀들을 대할 때 이번만큼은 화를 내지 않고 대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또 막상 그 순간에 들어가면 버럭 화를 내는 이 부모로서의 그 모습이 또 보여지잖아요. 되짚어서 생각했을 때 내가 그때 화를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내버렸네 라고 자책감이 또 들기도 합니다.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이들도 그 순간은 화를 내지 말았어야지 하는 마음이 들다가 순간 버럭하게 화를 내는 모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찌 보면 화라는 것은 전혀 우리가 살면서 내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이거는 하나의 그냥 보편적인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. 그쵸? 뭔가 어떤 자극에 들어왔을 때 불편하거나 싫은 마음이 있을 때 이제 화가 유발이 되는데요.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에서 적절히 표현하는 방법들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. 일명 화를 잘 내는 방법이라는 제가 주제로 정해봤습니다. 아이를 대하면서 또 그 아이가 저의 그 화내는 모습을 똑같이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부모로서 어떻게 아이한테 효과적으로 화를 내야 되는지, 화를 안 내면 좋겠지만 어떻게 아이들한테 다루어야 되는지 그거를 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화를 어떨 때 화가 나나요? 저는 이제 3명의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유독 우유를 쏟거나 이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너무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면 좀 화가 많이 납니다. 우유는 냄새도 나고 끈적거리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. 되짚어 보면 또 별것도 아니었는데 아이한테 또 너무 과하게 화를 냈나 라고 후회가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. 중요한 건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. 각자 화를 내는 순간들이 언제 있던가, 또 다른 사람의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한테는 도대체 어떨 때 화가 나는지를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선은 화라는 감정은 이 표현은 하지만 그 강도나 양을 알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만약에 아이가 조금 평상시 짜증과 분노가 많이 있어서 좀 조절이 어려움이 겪는 아이들이거나 아니면 뭔가 자기 표현을 하는 것이 좀 어려운 아이들한테 화가 나는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시켜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. 예를 들어서 화가 난 정도를 숫자로 표현해보면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온도계입니다.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화의 온도를, 화가 얼마만큼 나는지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것들을 숫자로 기록하면 아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. 꼭 온도가 아니어도 괜찮아요. 수 개념을 아이가 이해하면 1부터 10까지 정도 중에서 10이 가장 많이 머리가 폭발하기 직전이야 라고 정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강도로 아이가 포함이 되는지를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.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아이가 어떤 퍼센트 이런 거를 배운 적은 없었는데 어느 순간 아이가 화가 났었을 때 나 몇 퍼센트 화가 났어, 9,999%만큼 화가 났어 라고 해서 자기가 정말 화가 났을 때 그 극대화된 그 수치를 말로 숫자로 이야기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분명히 너가 그렇게 화가 나는 그 과정, 그러면 어떻게 하면 9,998로 조금은 낮출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9,990으로 낮출 수 있을까? 그것들을 나누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몸을 빨리 진정시키고 다운시킬 수 있는지, 어떤 거 좋아하는 것들에 몰두할 수 있는지를 조금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. 또 해볼 수 있는 것은 화를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. 내가 화가 났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막 짜증나, 못 참겠어 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게 돼요. 그러면 내가 진짜 어떤 일 때문에 화가 났었는지 종이에다가 적어보는 겁니다. 내 몸속에 그 벌어지고 있는 그 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. 무엇이 어땠으면 좋았을지, 자신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, 어떤 생각을 하면서 화가 난 건지, 누군가 나한테만 주지 않아서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화가 난 것인지, 내 것이 뺏겨서 화가 난 것인지 등을
자, 이해한 바들을 적어보습니다. 그렇게 적는 이유는 객관화를 하기 위한 겁니다. 아이가 경험했던 그 에피소드를 가지고 정말 그랬었겠다, 화가 날만하다, 충분히 화가 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. 굉장히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또 바라볼 수 있고요. 이 적음으로써 이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또 적는다는 건 뭔가 머릿속으로 일단 정리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쓰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 뭔가 정리가 됩니다. 그래서 그 정리하는 것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화를 기록할 때는 어떤 상황에서, 어떤 장소에서, 어떤 시간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해 주시고, 그 다음에 무엇을 말했는지,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도 적어봅니다. 그런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는 내가 어느 정도로까지 강도로 화가 났는지를 표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. 그런 다음에 뭐 이제 아이가 역할 연기, 롤플레이라고 하죠. 역할 연기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. 때로는 뭐 화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. 내가 얼마만큼 났는지 화내보세요. 아니 진짜 화가 난 것처럼 해보세요. 라든지 그 행동을 극대화해서 하는 롤플레이 연습도 할 수 있고요. 오히려 그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존경하는 친구들이나 이상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을 상상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. 그래서 아이한테 좀 긍정적인 자극들을 좀 심어주는 겁니다. 초조하거나 원하는 것들이 잘 되지 않을 때는 때로는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, 멋지다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흉내냄으로써 다시 또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. 그래서 흉내내고 싶은 사람, 따라하고 싶은 사람을 적어보기도 합니다. 그 사람처럼 되면 어떻게 변할까? 그러면은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선 나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까를 좀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. 우리도 각자 그 롤모델이 있잖아요. 교회 집단이거나 아니면 어떤 모임이거나 아니면 어떤 스승이거나 토와 같은 역할들을 하는 분들, 내가 동경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상상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마음들을,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, 우선은 아이는 화는 냈지만 또 우리가 되짚어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. 화가 나고 짜증나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또 사소한 것들 중에서 굉장히 행복감을 얻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 순간, 힘든 순간 속에서도 아주 사소한 거라도 너에게 행복을 만들어주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. 아주 작은 것이어도 괜찮습니다. 이런 나한테 아주 소소한 행복감이 유발될 수 있는 것들이 일상에서에 많이 묻어난다면 아이는 화가 나고 여러 감정들, 불편한 자극들이 있더라도 잘 견디고 다시 다독이고 내가 원하는 모습들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화가 나는 순간, 짜증나는 순간들을 잘 캐치를 하시고, 물론 부모님들도 본인이 어떤 순간에 내가 아이한테 어떤 모습을 비춰주는지 잘 파악을 하셔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만약에 화를 내더라도 조금 객관적을 유지하고 또 그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것으로 심리 스토리를 마치고요. 저는 또 다양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놀이치료사 유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